안녕하세요. 그레입니다. 침묵은 수동적인 공격의 한 형태죠. 가스라이팅의 전형적 형태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상대를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불편하게 만듭니다. 침묵은요, 누군가 여러분을 무시하는 경우이거나 여러분과 이야기하는 것을 피하는 상황이라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종류의 가스라이팅은 상대방과의 소통이나 갈등, 표현 등을 차단하고 겉보기에는 분쟁을 멈추고 생각의 시간을 갖는 중립적 형태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의사소통의 리듬을 조작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이럴 경우 희생자는 이 조작자의 목적을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침묵 자체가 매우 애매모호한 표현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는 혼란스러워하거나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채 침묵이 의미하는 것을 추측하느라요, 많은 시간과 정신적 에너지를 소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안감을 느끼고 자신이 이전에 했던 행동이나 대화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지난 일을 하나씩 들춰보고 희생자들은 자신이 침묵의 원인이라고 결론짓게 되거든요. 바로 가스라이팅에 걸려드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침묵을 해석하는 방법을 깨달지 못한 채 침묵의 무게에 짓눌리게 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가스라이팅의 수단으로 쓰는 이 의도된 침묵, 어떤 게 있을까요? 의도적인 이런 침묵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중 보편적인 유형은 의도하는 사람이 상대로 하여금 먼저 이야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침묵은요, 친절할 수 없습니다. 수동 공격이니까요. 답답하고 불안감을 느끼는 여러분이 먼저 말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기분을 알아내기 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지난번 그 일로 이러는 거예요? 저번에 내가 한 말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이야기를 꺼냄으로 해서 상대가 오해하거나 잘못 알고 있지는 않을지 신경 쓰이는 것을 말하게 되죠. 추측으로 이 내뱉은 말은요, 그대로 여러분의 잘못이 될 것입니다. 모든 침묵이 여러분을 가스라이팅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부끄러움이 많거나 불안감, 자신감이 부족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용기와 준비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을 벌고 불안으로부터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들은 어떤 특별한 문제 상황에서만 이 침묵을 쓴다는 것이죠. 그러나 의도적으로 조작된 이 침묵은요, 이러한 행동이 지속적이고 빈번하고 일정한 확률로 나타납니다. 상대방은 침묵의 이유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하더라도 회피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누군가가 갑자기 의사소통을 중단한 이후에 또 갑자기 다시 이야기를 꺼내기도 합니다. 그들은요, 아무 설명 없이 자신을 부르는 메시지, 전화 등에 응답하지 않죠. 그렇지만 나중에 그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주 태연한 얼굴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 입을 닫고 사람을 답답하게 하는지,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면요, 이 사람들은 너무도 태연한 얼굴로 말할 거예요. 뭔 소리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오히려 여러분이 침묵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면 이들은 대화를 회피하려고 합니다. 이런 회피 방식이나 침묵적 태도가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걸 이들은 알아요. 알지만 그들은 전혀 설명하지 않습니다. 설명해야 될 이유를 못 느끼니까요. 이들과 함께 한다는 건 혼란의 연속일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침묵과 이렇게 의도된 침묵, 조작을 위한 이 침묵을 구별하는 건 바로 그 사람의 의도겠죠. 어떤 이유나 원인에 대한 언질 없이 침묵을 전략적으로 쓰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그런 태도 때문에 불편하고 불안한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걸 알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상대를 조종하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 합니다. 계산된 침묵은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으로 구별될 수 있습니다. 상대와 대화를 이어가던 중간에 상대가 갑자기 대화를 끊게 되면, 그리고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여러분이나 우리는 상대방에게 무언가 숨겨진 의도가 있다고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게 애매모호하거든요. 침묵하는 상대를 마주하기가 껄끄럽습니다. 그렇게 또 상상과 추측을 하게 되고 오해와 과장된 추측이 오히려 일반화되어 버리기도 합니다. 왜요? 그들이 침묵을 해제한 이후에도 그 이유를 말해주지 않거든요. 그러니 혼자 상상했던 게 그것 때문이었겠구나 하고 일반화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상대는 스트레스와 불안, 불편에 고통을 받지만요, 사실 침묵으로 공격당했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학대는 사실 밝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기도 어려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를 억울함에 답답하게 만들고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죠. 상대가 이런 잔인한 행동을 멈추지 않는다면 침묵의 희생자나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요, 직접적이고 명백한 거부를 보이는 것입니다. 상대의 침묵에 대해 걱정하거나 상상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상대가 침묵하는 동안 나도 투명인간으로 취급하겠다고 선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신만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자기만의 자리를 만드셔야 합니다.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요, 우리가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 생각 의자에 앉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 자리에 앉는 순간은요, 그곳에서는 다른 생각, 다른 걱정은 절대 하지 않는 자리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되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곳에 앉을 때는 감정일기를 쓴다든지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다든지 어쨌든 외부 세계가 아닌 나 자신만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장소로 습관을 들여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나만의 쉼터에 익숙해지고 습관이 되면요, 누군가가 침묵으로 공격을 하거나 혹은 마음이 답답할 때도 이 자리에서 오직 나만 생각하는 시간, 나를 위로하는 시간으로 쓰다 보면 시간이 흐르다 보면요, 그 자리에 앉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라앉고 진정되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 있거든요. 수많은 영상, 책을 보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사실 진짜 도움이 되려면요, 하나라도 실천을 해야 여러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머리가 아닌 행동으로 꼭 하나쯤은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나만을 위한 의자 하나, 작은 책상 하나, 구퉁이 한쪽이라도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면 유튜브에 댓글 달고 좋아요랑 구독 부탁.